여러분, 지난주에는 9월에 개최했던 키아프회에서의 판매 실적을 통한 성공 여부를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현상을 통해 한국 미술시장의 현 추세를 알아보는 것으로 컬렉터나 작가나 미술계 전체의 향방을 진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석을 통해 미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이번 키아프 이후 관련 미술계 반응과 관련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술시장이 성장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최근에 급속한 성장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인 시대 속에서 세 번째 프리즈 서울이 개장을 했는데요. 올해 한국은 지난 1.7%에 이어 반등을 한 2.5%의 GDP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만 글쎄요, 경제가 회복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태죠. 미술시장의 한 경제 전문가는 올해 한국 미술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22년 프리즈 서울 론칭 이후에 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외 시장에서의 구매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으며 지속적인 확장을 기대하며 많은 신규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팬데믹에 이어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겹치며 컬렉터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아트페어의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매출 실적은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한국 미술시장이 전환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유행했던 단기 수익형 미술품 투자가 줄었고 고가 작품 경매 거래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미술계는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며 키아프와 프리즈 그리고 부산과 광주의 대형 미술 행사를 계기로 9월부터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시장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화이트큐브의 한국 지사장인 고유미 씨는 말합니다. 2012년부터 아시아에 진출한 이 갤러리는 지난 9월 서울의 상설 공간을 열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한국에 상주하지 않던 해외 갤러리들의 팝업 전시가 처음에는 급증했지만 이번에는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키아프의 정유니스 이사장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약간의 위축이 있었지만 현대미술의 접근성 확대와 문화적 영향은 계속해서 업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 갤러리들의 적극적인 참가의 영향은 어떨까요? 정 이사장은 키아프 참가자인 방콕의 333 갤러리와 리가의 레이지 마이크 갤러리가 페이스, 화이트큐브, 페로틴, 타다이우스 로파 그리고 레만 머핀과 같은 블루칩 갤러리 대열에 합류하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해외 갤러리의 한국 진출에 대한 현지 관심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큐브 갤러리와 글로벌 아트페어의 유입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현지 갤러리와 화가 간의 성장과 발전도 촉진시켰습니다. 라고 정 이사는 말합니다. 이는 지역 예술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어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녀의 낙관주의는 보편적이지 않다고 바라봅니다. 김인혜 큐레이터는 갤러리 유입을 놀라운 현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런 유입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분명 국내 미술, 특히 해외 미술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열심이지만 이를 유행이라고 쉽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해외 신규 갤러리들은 현지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작가와 갤러리들에게 해외 시장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경쟁 심화는 양날의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갤러리들이 서비스 수준과 홍보력을 통해 경쟁력을 과시해 한국 갤러리들에게 외부 자극을 주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어 전속 화가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미술계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아주 극히 일부만의 작가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혜택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 운영되는 외국 갤러리의 경우 전속 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현지 화가의 명단을 전속 등록하는 것은 한국 미술을 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화이트큐브가 한국 화가들을 찾고 있는지 자주 묻는 그런 질문에 대답은 예와 아니오입니다. 라고 화이트큐브 코리아는 말합니다. 갤러리는 항상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지만 국적을 기준으로 화가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한국 작가 이진우가 화이트큐브 홍콩에서 전시를 갖고 있으며 갤러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박소보 화백과 함께 런던과 홍콩에서 전시를 하는 등 폭넓게 작업을 했으며 뉴욕 전시도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정부 자금 지원과 협력 예술 생태계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 키아프 이사장에 따르면 지역기관과 문체부는 협력적인 예술 생태계 조성, 현대미술 종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현재 협력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트페어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 올 6월 수원에서 열리는 2024 제1회 갤러리 아트페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00여 회 정도가 열렸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저도 초청장을 여럿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예술자금 지원과 함께 올 여름 1946년 이후 국내 예술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작년에 통과된 예술진흥법을 시행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섹션에서는 미술품 거래 등록을 표준화하고 주 소장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연간 시장 조사와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아티스트 재판매 로열티가 시행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법은 예술을 모든 장르와 공연, 설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고 문체부는 밝혔는데요. 재판매권 유예 기간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 유예 기간 동안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또한 한국은 2007년부터 이러한 관행을 논의해 왔으며 106개국이 아티스트 재판매권과 같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아티스트 재판매권 로열티란 무엇일까요? 이 법의 사항을 알아보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작품을 누가 구매했는지 알 권리, 그리고 특히 아티스트가 작품 사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 권리, 또한 그것이 미래에 갖게 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품의 모든 재판매 수익의 15%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갤러리 측은 새로운 법의 실행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잘 만들어진 행위는 현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미술시장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면 종이에만 존재하는 이상주의적인 정책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키아프의 정의사는 이 법이 갤러리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이 법이 제한적인 등록으로 인해 자유시장을 악화시켰던 인기 없는 그런 오래된 미술품 유통법의 이름만 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갤러리는 아티스트 로열티를 일반적으로 지원하지만 이를 구현하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현재 미술품 거래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할 때 소수의 유명 작가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거래 내역 공개 요건은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정 씨는 말합니다. 아티스트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동의가 있지만 새로운 규정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에서 어려움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급격히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던 한국 미술시장의 일시적인 정체 현상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았지만 화가, 컬렉터, 중개상 모두에게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좀 더 안전하면서도 긍정적인 성장에 대한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컬렉터는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들로부터 시작하고 네임드 화가들의 작품보다는 신진 작가들의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충분히 경영이 위태하지 않는 한에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신인 작가들과 또는 소외받는 작가들을 발굴을 하며 오히려 갤러리 경영에 더 건전한 발전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